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체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억장치를 관리를 한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관리를 한다. 회사를 관리를 한다. 기억장치를 관리한다. 기억장치의 역할은 뭐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주기억장치에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런데 자리가 부족할 경우도 있겠죠. 언제 올려놓을까? 또 자리가 부족하면 누구를 내보낼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용 중이고 또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를 조사를 하고 프로세스가 요구할 때 기억장치를 할당을 하고 사용이 끝났으면 이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를 모든 프로세스가 사용하기가 부족할 때 디스크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프로세스 교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반입 전략에는 요구 반입, 예상 반입, 배치 전략에는 최초, 최적, 최하, 교체 전략에는 FIFO, LRU, LFU, OPT, NU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 기억장치에 올려줄까? 배치 전략은 어느 곳에 들어갈까? 교체 전략은 누구를 내보낼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반입 전략은 좀 쉬워요. 배치 전략도 좀 쉬워요. 그런데 교체 전략은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용어도 지금 다 처음 나왔고 또 용어가 또 거기서 거긴 것 같죠. 그래서 좀 이걸 어려워합니다. 요구 반입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반입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기억장치에 올라갈까? 언제입니다. 언제. 네, 이쁘게 써볼까요? 자, 요구 반입이다 라는 것은 요구할 때, 자료를 요구할 때. 예상 반입은 뭐냐면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그건 없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있는 직급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있어요. 신입이 이제 일을 하는데 직급이 높으신 분이 이거 해, 저거 해, 꼭 말을 해야지 하는 신입이 있고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짜짜짜 해주는 신입이 있죠. 근데 이게 또 오버가 되면 좀 너무 또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요구 반입이라는 것은 요구할 때, 예상 반입은 미리 예상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 배치 전략이 있습니다. 배치 전략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 이제 넣을 것이냐.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 있는데 최초는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곳, 첫 번째 공간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최적은 딱 맞는 공간,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간 없이 남은 공간이 가장 적은 곳이죠. 딱 맞은 곳. 최악은 가장 넓은 곳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있는데, 자,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이제 다 걸어가는데, 여기는, 2인석이 딱 있어요. 네. 여기는, 4인석이 있어요. 자, 여기는 1인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나는 어디를 앉을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다 비어 있어요. 최초로 발견된 곳, 이곳에 앉겠다. 자, 여기는 가장 넓은 곳, 최악에 넣겠다. 그죠? 자, 여기는 최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들어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전략은 뭐냐면 어느 곳으로 들어갈까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배치를 할 것인지라는 거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체 전략은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구 반입은 요구할 때,
그죠? 예상 반입은 자료를 미리 예상해서 적재하는 방법이다. 자, 배치 전략입니다.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 있다. 최초는 발견된 곳 첫 번째 공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 최적은 딱 맞는 공간. 최악은 가장 넓은 공간이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5K, 16K, 12K, 30K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0K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출입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first pit이다. 최초 적합이죠. 최초 적합.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못 들어가죠? 네. 16K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최초로 발견된 곳 16K에 들어가겠다 할 수 있죠. 베스트입니다. 최적 적합이죠. 여기는 5K 들어갈까, 16K 들어갈까, 12K 들어갈까, 30K 다 둘러본 다음에 나한테 꼭 맞는 곳은 어딘가요? 바로 12K가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곳, 가장 남는 공간이 적은 곳. worst는 무조건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30K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일 경우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체 전략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 FIFO, LRU, LFU, OPT, NUR 등이 있다. 자, 이게 무엇일까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주격장치 할당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할당 방식이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그다음에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 단일이 있으면 당연히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이 있겠죠. 단일 프로그램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주격장치의 사용자 영역에 적재돼서 실행하는 기법이 됩니다.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 주격장치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주격장치인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만큼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운영체제 영역이고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공간이 남았죠.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용자 영역이 이제 낭비된다라는 거죠. 네, 단점이 바로 그거죠. 사용자 영역이 낭비될 수 있어요. 운영체제 영역과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사용자 영역이 낭비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장치보다 더 큰 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올라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큰 프로그램, 주격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없다. 즉, 적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오버레이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버레이 기법은 무엇일까? 오버레이 기법입니다. 오버레이니까 뭔가 중첩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뭐냐면 자, 주격장치가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고 내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 이만큼이다. 못 들어간다 그거죠. 못 들어가니까 뭐 프로그램 이게 이제 무조건 한 개의 프로그램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째로는 못 넣으니까 네. 프로그램을 분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넣고 또 이제 이 밑에 부분이 A 부분이고 B 부분이다. 근데 사용자들이 B를 찾는다. 그럼 얼른 또 B랑 교체를 해주는 그런 기법이 오버레이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와핑 기법이다. 스와핑 기법은 이제 뭔가 교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주격장치에 할당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단일 프로그램 방식은 어때요? 무조건 하나의 프로그램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장치에서 보조격장치로 이동되는 것을 swap out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조격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주격장치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in이다 라고 하겠죠. 용어적인 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어때요?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 뭔가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중 프로그램 할당 방식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고정 분할 할당, 가변 분할 할당인데요. 다중 프로그램이다. 주격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정 분할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격 장치다. 그러면 미리 칸을 나눠 놨어요. 6K, 6K. 자, 여기 크기가 6K, 6K, 6K 이런 식으로 주기억 장치의 크기를 미리 나눠 놓고 니네들 들어와.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려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군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주격장치 공간이 18K가 있는데 공간을 6K씩 나눠 갔다라는 거죠. 자, 5K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1K가 남았죠. 네, 채워지고 남은 공간을 우리 뭐라 그런다? 내부 단편화라고 한다. 그리고 자, 6K 안에 3K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만큼 남았죠. 이만큼. 네, 내부 단편화 3K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6K밖에 공간이 없는데 이따만한 20K짜리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공간, 외부 단편화다 그러죠. 그래서 고정 분할 할당 방식, 다른 말로는 정적 할당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미리 공간을 나눠 놔가지고 기억 장치에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변 분할에 비해서 낭비가 크지 않냐라는 겁니다. 가변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네, 그 경계선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주격장치의 공간을 미리 정해진 크기로 나눠 놨지 않고 실행할 프로세스가 들어온 순서대로 크기에 맞게 기억 장소를 분할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제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50K가 들어온대. 여기까지. 그럼 여기 들어와.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요. 됐죠? 자, 이만큼 들어온대요. 자, 들어와.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의 공간이 들어온대요. 자, 들어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따만한 게 들어온대요. 자, 가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온 크기에 딱딱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따만한 큰 것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겠군요. 즉 외부 단편화만 발생이 된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고정 분할은 내부 외부 단편화 모두 발생할 수가 있다. 가변 분할은 어때요? 외부 단편화만 발생될 수가 있다. 고정 분할은 정적 할당 기법이다. 가변 분할은 동적 할당 기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단편화입니다. 단편화란 무엇이냐면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할당하고 또 반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용되지 않고 남는 기억장치의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억장치면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여기 남아있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남아있는 공간이 있겠죠. 네, 그런 걸 우리는 단편하다라고 합니다. 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들어가고 남은 공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공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분할된 크기, 이거 메모리 크기, 메모리에서 분할된 크기, 작업할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분할된 크기가 20인데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 내부 단편화가 생기죠. 이렇게 들어가고 얼마 남았어요? 10이 남았다 그거죠. 자, 50이라는 공간에 60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외부 단편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160K가 120K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네. 그것도 외부 단편하다. 90K가 200K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죠. 내부 단편화 110. 200K가 앞에 300K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내부 단편화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여기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작업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얼마가 남았냐라는 것을 여기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는 총 10K, 110K, 100K 해서 220K다라고 말을 하고 외부 단편화는 50K, 120K 해서 170K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단편화가 생기는데 단편화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어야죠. 없어야지 공간 활용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편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놔두자니 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남아있는 공간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 공간 안에 또 다른 게 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통합이다. 그러면 인접된 단편화 공간을 모으는 것이고 압축이다.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공간을 모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간이 있어서 얘는 이만큼 비어 있고 여기도 이만큼 비어 있어요. 단지 경계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공간이라는 게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빈 공간끼리 우리 합해 볼래 해서 합한 거예요. 자, 압축은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공간을 합하는 거죠. 여기 떨어져 있고요. 여기 떨어져 있고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A, B, C라고 할까요? 자, 얘를 보면은 A, B, C 하고 나서 공간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따로 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 있던 B의 위치가 이만큼 옮겨갔잖아요. C의 위치도 이만큼 옮겨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재배치 작업이 필요하다. 주소에 또 재배치 작업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압축에서는 재배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다라고 한다면 가상이잖아요. 네, 주격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주격장치처럼 사용하자. 그러니까 뭐를 주격장치처럼 사용하냐.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주격장치는 이만큼이 있는데 이제 여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만큼 큰 것이 들어가려고 하네. 못 들어간다 그거죠. 근데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남은 공간 확보만 있으면 얘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봤더니 공간이 있네. 이것처럼 구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드디스크인데 속이는 거죠. CPU를 속여서 얘가 주격장치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블럭으로 나눠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요구되는 블럭을 주기억장치에 비연속적으로 할당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주소 체계예요. 실제로는 어때요? 하드디스크 공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의 주소 체계와 메모리의 주소 체계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매핑이 또 필요하겠죠. 하드디스크에서 101번지가 메모리에서는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소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이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영역을 페이지라는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다음에 주격장치에 적재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동일한 크기다. 일정한 크기다. 여러분, 책 페이지를 보면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잖아요. 크기가. 페이지별로 종이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다음에 주격장치에 적재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주격장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 방식이 있을 거고 결론은 하드디스크잖아요. 하드디스크에서 쓰는 주소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서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진 것들을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 주격장치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페이지 프레임 또는 간단하게 프레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0번 페이지가 뭐 2번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잘 찾아갈 수가 있겠죠. 1번 페이지는 5번 프레임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적어 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 페이지 맵 테이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나눌까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크기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잘게 쪼갠 경우도 있고 이만한 크기로 이제 뭐 1, 2, 3, 4 해가지고 10개로 쪼갠 경우 그냥 하나, 둘 해서 2개로 쪼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 작게 한 것은 0번 페이지는 어디로 가고 1번 페이지는 뭐로 가고 2번 페이지는 뭐로 가고 10번 페이지는 뭐로 가고 이 테이블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어때요? 달랑 2개만 있으면 되죠. 1번 페이지는 어디로 갔고요. 2번 페이지는 어디로 갔어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는 페이지 맵 테이블에 쓸 게 많아요.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 작을 경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고 작을 경우를 기억을 한 다음에 그것의 반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네, 살펴볼까요?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된다. 조금한 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간을 거의 없겠죠. 그래서 단편화가 감소된다. 한 개의 페이지를 주격장치로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가볍잖아요. 네. 페이지 맵 테이블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고 매핑의 속도는 늦어진다. 많으니까 매핑의 속도는 늦어진다. 자, 디스크 접근 횟수가 많죠. 지금 잘게 쪼갠 것들이 많잖아요. 10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입출력 시간, 디스크에 접근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속도는 어때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크기로 나눈 것이다. 페이지 크기가 작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클 경우는 어때요? 이것의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다 그거죠. 자, 페이지 번호 변이. 네, 0번, 일단 변이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가 있다. 그러면 0번 페이지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 프레임 번호, 여기 있는 프레임 번호죠. 프레임 번호와 변이 값이 오게 됩니다. 프레임 0번에 어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1번에 어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0번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 이건 주격장치죠. 프레임 번호 1번에 매칭이 된다. 그리고 20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가 있다. 이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다양한 크기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세그먼트 번호 변이 이런 순서상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다양한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뜻이 뭐냐? 2번 세그먼트에서 100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번 세그먼트의 100만큼 떨어진 위치에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실제로 보면 실제 주소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2번 세그먼트 찾으세요. 2번 세그먼트. 네, 2번 세그먼트 여기 있군요. 거기서 100만큼 떨어진 곳. 2번 세그먼트는 어때요? 주소가 2000에서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2000 주소에서 100만큼 떨어진 곳이다. 2100이다. 라고 실제 주소가 구해지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1번 세그먼트는 시작 주소가 5000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5000에서 100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5100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세그먼트입니다. 2번 세그먼트에서 2000입니다. 2000. 2000에서 1500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오류가 되는 거죠. 이거 공간의 크기가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1500만큼 떨어지다. 그럼 어때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를 이제 변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눴기 때문에 내부 단표나 비어있는 공간은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마지막에 네,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실래요? 이만큼 들어가실래요? 공간이 이만큼 안 남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차곡차곡 쌓고 나서 마지막에 저 좀 들어갈게요. 못 들어간다 그거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만 발생할 수 있군요. 라고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역성이 있는데요. 구역성이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주격장치를 참조를 할 때 일정한 시간의 메모리, 일정한 시간, 메모리의 일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CPU가 많이 참조할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빨리빨리 CPU한테 넘겨줘야지 CPU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어요. 시간 구역성은 이제 어떤 거냐면 최근에 참조된 기억 장소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참조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비가 왔어요. 그럼 10시 5분에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확률이 더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참조했는데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더라. 여기에 이제 해당된 것이 루핑, 순환하는 거죠. 서브루틴, 네, 스택, 카운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공간 지역성이다 그러면 하나의 장소가 참조가 되면은 그 근처의 것을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자, 서울 북부에서 비가 왔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경기 북부에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배열이 됩니다. 네, 배열. 또 순차적 코드의 실행, 예.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관련된 변수들을 근처에 선언한 때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특히나 배열, 서브루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워킹셋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에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자주 참조되는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워킹셋을 CPU가 자주 찾으니까 주격장치에서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 항상 상주를 시켜야지 CPU가 찾을 때 빨리빨리 넘겨줄 수가 있고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되었나요? 그래서 자주 상수시킴으로써 스레싱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스레싱이다 라는 것은 이제 자주 교체한다 라는 거예요. 자주 교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 B, C, D, E가 있는데 CPU가 A, B를 자주 찾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상에서 A, B 한 번 쓰고 그냥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CPU가 A 좀 가져와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보조기억 장치에서 A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B도 가져와 막 뛰어가지고 B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또 내보내 버린 거예요. 근데 얘만 있는데 또 A 가져와 그럼 또 막 뛰어가서 A 가져오고 막 뛰어가서 B 가져오고 어때요? 예. 이렇게 하면은 갔다 오는 시간 동안 CPU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스레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워킹셋을 주격장치에 상주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스레싱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스레싱.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다. 찾는 게 주격장치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보다 빼고 다시 가져오는 이동에 관련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레싱 현상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스레싱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해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CPU의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성능 저하,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 스레싱 현상이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CPU 이용률을 높이고 스레싱 현상을 방지하려면 다중 프로그램에 대한 정도를 낮춰야 한다. 다중 프로그램에 대한 정도를 낮춘다. 한꺼번에 20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5개. 20개는 너무 과하죠. 5개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스레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스레싱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중 프로그램에 대한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라. 부족한 자원을 증설을 해라. 일부 프로세스를 중단을 시켜라. CPU 성능에 대한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분석으로서 임계치를 예상해서 이제 운영을 해라 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스레싱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용어상으로 페이지 부재가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부재 없다라는 거죠. 내가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주격장치에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 페이지 부재가 일어났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적인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